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구장 혼술 5월 25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김남국발 코인 게이트로 여의도에 있는 국회가 쑥대밭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 사무처가 위메이드, 유믹스 코인을 만든 게임 회사죠. 위메이드 직원들이 국회를 방문한,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한 기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14번에 걸쳐서 8명의 의원이 14번에 걸쳐서 방문을 했다. 자, 그런데 이게 빙산의 일각일 수가 있습니다. 게임 업계 로비가. 게임 업체가, 그러니까 P2E 게임, 돈 버는 게임이죠. 이 게임의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게임상에서 뭐 고스톱을 쳐가지고 거기서 얻은 점수를 가상화폐를 거쳐서 진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현금화할 수 있는 그것을 합법화시키려고 로비를 대대적으로 벌였다는 의혹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국 발로 시작이 된 것이죠. 김남국 의원이 지금 좀 불확실한 초기 투자 자금이 좀 불확실한 가운데 본인이 에어드랍을 받았다. 에어드랍이란 것이 이 게임 회사에서 가상화폐를 같이 하는 게임 회사에서 가상화폐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거죠. 김남국은 이것을 뭐 합법적인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 게임 업계의 로비용으로 입법 로비용으로 국회에 살포가 됐다. 말 그대로 에어드랍, 이 하늘에서 뿌리는 건데 그것이 국회 상공에서 여의도 상공에서 대량으로 뿌려졌다. 이런 말들이 파다하게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국회 주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모 의원실, 모 보좌관, 이런까지 막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빙산의 일각이냐고 하면은 14차례에 걸쳐서 8명의 국회의원실에 갔다는 겁니다. 일단 그 8명을 말씀드리면은 오늘 국회 사무처가 발표를 했는데 말씀드리면은 이 국민의힘 소속이 3사람, 민주당 소속이 4사람, 무소속이 1사람이 있는데 가장 많이 메이더 관계자들이 찾아간 곳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이 3번씩 갔습니다. 3번씩.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지금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코인 게이트의 진상조사단 간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아이러니한 일이 됐는데 허은하 의원, 이준석의 이 키즈 이렇게 부르죠. 허은하 의원에게도 3번씩 갔고. 그 다음에 이 양정숙 무소속 의원, 무소속이라고 하지만 원래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를 했다가 그때 이 부동산 차명 논란으로 제명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무소속인데 여기에 2번을 갔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중에서는 정의용 의원이 있고 1번 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민주당의 김한규, 김종민, 오기형, 김성주 이렇게 1번씩 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발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정무위원회, 게임, 그러니까는 관련된 상임위원회, 합법화를 하려면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정무위원회 소속이 대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갔는데, 왜 또 김남국은 빠졌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일단 14차례에 걸쳐서 국회를 방문을 해서 8사람을 만났다. 하면 3번씩 찾아간 것도 있고,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는 이유가 국회에 가면은, 방문증을 교부를 받습니다. 방문증 교부 받을 때, 쓰는 게 있습니다. 어느 의원실에 가느냐. 그러면 어느 의원실이라고 일단 씁니다. 약속이 되어 있는 의원실에 쓰는 거죠. 하나. 그러면은 그 의원실에 확인 전화를 해서, 맞다.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출입증을 내주죠. 그러면 그 출입증을 가지고 그 의원실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의원실도 마음대로 다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그 의원실 한 곳을 갔는지 10곳을 갔는지 100곳을 갔는지 본청으로도 지하 통로로 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본청에도 가서 정무위원장실 쪽으로 갔는지 그런 부분은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이 출입증을 14번 교부해줬다. 그 표현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게임 업계가 위메이드만 있는 것이 아니고 P2E 업계가 돈 버는 게임 하는 업계가 그래서 이 위메이드만 이렇게 됐으니 다른 곳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들락날락 걸었을 것이다. 물론 그것이 로비를 하기 위해서 딱
그렇게 못 받기는 그렇지만은, 어쨌든 실제로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 이 P2E의 합법화를 위해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 온라인 소통 단장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뛰었죠. 적극적으로 막 뛰었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이 로비 의혹을 받는 것이고, 실제 본인이 에어드랍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자기는 합법적으로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리고 이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이 14번의 방문이 2022년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2개월 동안 집중됐습니다. 9번이 2개월 동안 있는데, 왜 이것이 주목이 되냐면, 이 시점이 그 시점에 이 유믹스 코인, 김남국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유믹스 코인이 원래 공시했던 양보다 더 많은 양을 30%를 더 유통을 시켜서 그것의 상장이 폐지가 됐죠. 그래서 상장이 폐지가 된 그 시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믹스 쪽에서 집중적으로 로비를 했다.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것이고, 다른 업계에서 한 로비 의혹도 앞으로 다 이제 하나 둘씩 드러날 텐데, 이 국회 사무처, 국회 방문 기록이 오늘 공개된 이후에 국회의원들은 지금 앞다퉈서 막 해명을 막 하고 있는데, 뭐 한결같습니다. 본인이 로비를 하러 온 게 아니고, 뭐 설명을 들으러 왔다. 설명을 하러 왔다. 그리고 나는 안 만났다. 보좌관을 대신 만났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오늘 방문을 했다고 나온 김종민 의원,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이 일종의 보좌관을 대신해서 양심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냐면 방송에 나와서 일단 오늘 입장문에서는, 김종민 의원이 입장문에서는 당시 근무했던 전 보좌관이 정무위원회 소관 현황건으로 유이 메이더 관련자 면담 요청을 받아서 유이 메이더 측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방송에 나와서 본인이 모 보좌관이 자기 김종민 의원의 보좌관인지 그것도 불분명합니다. 뭐 어떤 보좌관이 나에게 이야기를 하더라. 에어드롭, 그러니까 게임 업체에서 에어드롭, 공정에서 살포하는 에어드롭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제의를 받았는데 그냥 주겠습니까? 입법 로비를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나는 그것을 거절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러니 에어드롭을 이 제의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보좌관들이 상당히 많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안에서는 이 문제를 수근수근 하는 이야기들이 도처에서 막 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이 보좌관만 받았을까? 나중에 결국은 입법을 할 때는 보좌관이 뭐 공동 발의할 때 대신 사인을 해주고 하지만 의원들에게 다 보고를 하죠. 그러면 국회의원 입장에서, 아니 이거는 사행성이 짙고 뭐 이렇게 투기성이 있는데 이 법안에 어떻게 뭐 공동 발의를 하느냐, 이렇게 뭐 따지겠죠. 만약에 그런 것을 보좌관이 들고 오면은. 자, 그래서 입법 로비가 현역 의원들에게 또 당연히 갔을 것이다. 김남국을 비롯해서 그런 추론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도 있습니다. 국회 안에서 과연 이 로비가 벌어졌을까? 아무리 보좌관과 같이 이야기를 해도 국회의원회관 가면은 보좌관 방이 따로 없습니다. 회관에 국회의원실에 들어가면은 국회의원이 전용으로 쓰는 공간이 있고, 나머지는 보좌관들이 다 같이 앉아 있죠. 근데 조그맣 한쪽 끝에 탁자 하나 놓고 보통 손님들을 맞이 않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에어드랍을 주겠다. 그리고 P2E가 활성화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밖에서 만났을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 게임 업계가 직접 로비를 국회의원 쪽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좀 국회의원과 통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관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게임 업계에서 대관 업무, 직접 국회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에게 말이 통할 수 있는, 뭐 전직 고위 관료나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로비를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는데, 처음에 P2E 게임에 대해서, P2E 산업에 대해서 합법화가 되면 안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인물이, 그때 대선 당시에 이재명 캠프에 몸담고 있던 위정현 게임학회 회장이죠. 게임학회 회장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로비가 지금은 이 판도라의 상자가 반쯤만 열린 거다. 반쯤 열린 거다. 제가 말씀드린 빙산의 일각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지금 퍼져나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일종의
뭐 양심선언 비슷한 것도 나왔고, 김종민 의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일파만파가 되는데, 자, 이것을 촉발시킨 인물이 김남국이죠. 자, 김남국은 도대체 어디에 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 안산 집에서 있다, 무슨 사찰에 가 있다, 성당을 왔다 갔다 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본인이 지금 저질러 놓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지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연락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거의. 지금 본인은 완전히 잠적을 했지만 언론은 다 피하고 있지만 민주당 안에 지도부급과 긴밀한 연락을 하고 있다. 중진 의원들에게 상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도 그 안에 포함이 되겠죠. 지금 이재명이 김남국과 연락 끊고 있다는 건 절대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김남국 스캔들이 대선 자금까지, 이재명의 대선 자금까지 번지면서 이게 김남국 돈이냐, 김남국 거냐, 코인이 김남국 거냐, 이재명 거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지금처럼 한 열흘 동안 연락 끊고 있을 수는 없죠. 자, 그래서 김남국은 지금 행방불명 상태에서 지도부와는 핫라인을 열어놓고 대책을 수기하고 있다. 이것이 거의 뭐 확인이 되고 있는데, 오선 국회의원,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오늘 섬뜩한 말을 방송에서 버젓이 했습니다. 안민석 하면은 참 신뢰가 가지 않는 인물이죠. 그때 뭐 최순실 씨가 300조 비자금이 있다 해서 독일에 있다 해서 독일에 찾으러 간다. 뭐 그런 뭐 일종의 퍼포먼스를 막 벌였고, 그때 탤런트 윤지호 씨, 그 파문 때도 지금 프랑스에 가 있는데, 그때도 마치 뭐 의인을 만난 것처럼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막 열고 막 그런 또 퍼포먼스를 벌였죠. 신뢰성이 없는데, 어쨌든 5선 국회의원입니다. 5선이나 되는 국회의원인데, 안민석 방송에서 섬뜩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그냥 왜 했는지 그 목적이 있겠죠. 5선 국회의원이 그냥 하지는 않겠죠. 뭐냐면, 오늘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원입니다. 여기에 출연을 해서 지난 23일에, 그러니까 그제 김남국 의원과 연락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었다. 뭐냐? 김남국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다고 해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었더니 김남국이 코인으로 자금 세탁을 해서 그 돈을 대선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 말을 듣고 너무 어이없었다. 의원님, 정말 극단적 선택한 사람의 심정을 알겠습니다고 하더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안민석은 이렇게 자기 말을 덧붙입니다. 만약 자금 세탁, 대선 자금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 사람을 극단적 선택에 빠뜨리게 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첫째, 김남국이 이 말을 무슨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는지 전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하필 여러 가지 본인을 둘러싼 의혹 중에서 이재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패널들도 많이 하죠. 저도 했고. 그런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 그 선택도 생각을 했다는 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본인을 둘러싼 이 의혹들의 불독이 이재명에게 튀고 있으니 그것을 상당히 일종의 차단을 해버리는 그런 목적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안민석이 방송에서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이 극단적 이런 생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버젓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왜 안민석이 그런 말을 방송에서 했을까? 신뢰는 없는 정치인이긴 하지만 이 시점에서 극단적 선택 운운을 한 것은 목적이 있겠죠. 첫 번째는 언론 보도로 위축을 시켜보겠다. 김남국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매일 맥혀서 막 쏟아지고 하니까 그리고 그 상태에서 김남국은 잠적해 있죠. 만약에 본인이 계속 공개적으로 활동을 한다면은 이런 극단적 선택 어쩌고 하는 게 영향도 안 미치겠지만 이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생각을 했더라 이렇게 하면은 언론이 좀 위축됩니다. 아무리 언론도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 같은 것도 좀 위축될 수밖에 없죠. 정말 이러다가 큰 불상사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 사람의 생명을 걸고 막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 그걸 위축을 시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으로 다가가는 그 선을 차단하기 위해서죠. 윤재옥이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극단적 선택을 할지도 몰라.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윤재뿐이 아니고 언론, 또 저 같은 유튜버들, 정치평론가들에게도 일종의 급박을 하는 거죠. 섬찟한 급박을 하는 그 상황으로 이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민석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진행자가 김남국 의원이 그런 상황이라면 서로 자주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안정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 안민석 의원이 한 말은 아마 몇몇 선배 의원들과는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친한 의원들과 소통하면서 억울함을 푸는 것 같아. 자, 억울함을 푸는 게 아니고 통화를 하면은 대책을 논의하고 있겠죠. 특히 이재명 대표와도 아마 자주 긴밀하게 한라인을 열어놓고 대선 자금을 둘러싼 돈 세탁 의혹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논의 안 하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이상한 가져왔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다고 해서 김남국을 둘러싼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본인이 나타나서 검찰 수사를 다 받고 해야 됩니다. 지금 자금 세탁 의혹이 하나 있었죠. 김남국 자금 세탁 의혹. 그 클레이페이에 36억 원어치 이 유믹스 코인을 클레이페이와 교환을 해서 그 과정에서 수수료 20% 떼고 30억 자금 세탁을 했다. 대선 직전에, 대선에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들어갈 때 그 의혹이 있었는데 검찰은 지금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세탁 의혹이 있는 코인 업체 대표, 클레이페이 개발자이자 발행사 대표로 추정되는 이모 씨를 출국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 자금 수사가 좀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